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저는 헨리 아펜젤러스 대학교 이번 학기에 기독교 교육과 인공지능 과목을 강의하게 될 박준혁 박사입니다. 어, 여러분과 조금 늦게 만나게 됐는데요. 지난 개강 예배 때 저와 이제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화면으로 잠깐 이제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수업 시간으로 처음 이제 여러분과 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늦었지만 이제 이번 시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특별히 이제 어떤 강의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 어떤 개요 오리엔테이션 같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무엇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번 학기도 또 잘 열심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강의는요, 이제 손문 교수님께서 원래 이제 강의를 하시기로 됐었죠. 하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 시간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그리고 인공지능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막상 이제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AI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이 안에도 AI가 장착돼 있고, 그리고 AI 챗GPT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관심 갖게 됐는데요. 근데 굳이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요, AI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했을 뿐인데요. 우리 AI가 우리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들어온 이상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AI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요. 우리 세상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 한 시간 여러분과 한 챕터 나누면서 그 시간마다 주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AI를 가지고 기독교 교육에 우리가 접목해 나갈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보다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이 더 가까운 그런 시대죠. 그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고요. 그 한복판에 우리 서 있는 만큼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 나가야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각 분야의 AI가 이제 있는 만큼 그 분야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AI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챗GPT가 있죠. 그리고 구글에서 나오는 제미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테슬라의 이제 대표이신 우리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낸 그록이 있고, 그리고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클로드가 있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우선 네이버에서 나온 클로버가 있고, 중국 업체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AI가 이제 나오는데 이것을 다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AI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나눌 텐데요. 그런 AI 도구가 나왔을 때 전 세계는 크게 놀라워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제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핸드폰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있죠.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면 갤럭시가 나왔고, 그다음 또 다른 중국 업체들인 어떤 샤오미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핸드폰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면 뭐가 좋고 무슨 경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내 것만 잘 쓰면 되거든요. 이 제품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제품에 더 좋은 게 나왔듯이 AI 생성형 AI 똑같습니다. 챗GPT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나오고 그록이 나오고 그래서 나올 때마다 무슨 테스트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가 더 뛰어나고 어쩔 때는 챗GPT가 뛰어나고 어쩔 때는 제미나이가 뛰어나고 최근에 이제 지지난주죠 8월 7일로 알고 있는데요 챗GPT 5.0이 나왔습니다. 챗GPT 5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이번 시간, 이번 한 학기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 AI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교회 교육, 기독 교육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말고도요, 음악을 만들어주는 AI도 있고, 또 그림을 만들어주는 AI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길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배달 로봇이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요. 그 안에 모두 AI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세상이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체하고 있을까, 얼마나 거기 따라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가가는 어떤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8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세상 문화보다 교회 문화가 많이 앞서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문학의 밤이라든가 이런 거 세상에 없었던 것들인데 현재는 교회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도 바쁘고 어쩌면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포기하지 않았나, 그냥 놔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뒤처지가 있는데 하지만 세상을 많이 발전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나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AI 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고안해내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태어난 애들은 이제 베타 세대라고 하죠. 지금 2025년에 태어난 친구들은 그리고 그 전에 태어난 친구들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G 세대, 그 다음에 M 세대고, 그래서 MG하고 G 세대, 그 다음에 알파 세대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M 세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G 세대부터는 다 디지털 원주민. 왜냐하면은 이 기기가 생기고 나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태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는 AI라든가 우리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의 어떤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이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이곳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영어가 많이 서툴죠. 영어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영어권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들은 우리 세대 X세대 이런 분들 또 우리 어른 세대 같은 경우는요 이런 디지털 기기를 만지는 거 다루는 거 그리고 AI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 태어난 친구들 있죠.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이지만 아이는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는 여기 문화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태어난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태어난 이제 G 세대, 이제 Z 세대라고도 하죠. G 세대, 알파, 베타 세대. 이 친구들은요, 이런 거 기기를 다루는 데에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 그 안에 있는데 여전히 이제 아날로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는 어떨까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많이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아날로그에 익숙하신 분들이고요. 하지만 디지털 세대들은 이제 교회에 많이 이제
자리를 못 잡고 이제 떠나가기도 하고 좀 하지만 이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발전하고 나가는 이제 이 시대에 AI 기술을 우리 사역 현장 목사님 계시면 목회 현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교사라든가 이런 그런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사역 그들의 교회에 맡은 사역 현장에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해 나갈까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학기는 그것을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 과목은요. 기독교 교육과 인공지능 이 강의 이 시간에 어떤 목표는 뭐냐면 AI를 체험을 했으면 체험하기, 성경적 관점 개발하기, 목회 현장에서 활용하기 이 세 가지 목표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AI 체험은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AI를 이제 활용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이 이제 녹화가 돼서 그것을 여러분께서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을 받기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AI 플랫폼을 하나 사용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데 있어서 질문과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시간차는 있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이 강의 하나하나 배우시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실습을 해 나가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저한테 이제 퍼플리라던가 이제 저희 이제 카톡방도 있죠. 그것을 통해서 저희 질문을 해주신다면은 이메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 관점의 개발하기는 이제 우리가 AI를 우리가 쓰는 것 좋은데 왜 써야 되느냐 그게 있거든요. 그냥 세상이 쓰니까 옆집에 누가 쓰니까 마치 한국에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뭐가 유행을 하면은 뭐가 대박이 나면은 그것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한국의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이런 무한도전이 이제 뜨니까 1박 2일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것이 이제 반응이 너무 좋으면은 그것을 따라가기 바쁩니다. 어쩌면은 교회 성장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이제 부작용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AI를 그냥 막상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왜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왕 AI를 쓸 바에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제 AI를 이제 바라보고 사용하는 것이 저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AI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배워도 이게 실생활에서 적용이 안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배우는 의미는 없습니다. AI 옆집에 이제 토마스도 이걸 하니까 저쪽 집에 무슨 제인도 이걸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AI 통해서 무엇을 어떤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을 또 AI가 또 주는 어떤 폐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짓말을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 나갈 수 있는지 또 그것을 또한 우리 현장에서 교육부 현장에서 아니면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또 이게 우리가 또 나누는 그런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한 학기가 됐으면 합니다. 즉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의 미래의 목회자, 교육부 교육자죠. 목회자들은 다 교육자로 생각합니다. 교육자로서 AI 시대에 준비된 일꾼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사역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과 인공지능 시간은요, 미래의 목회자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미래의 목회자님들이잖아요. 현재 목사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이 되실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지 않더라도요, 어떤 목회 현장, 사역 현장, 또 선교 현장에서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든지 그곳에서 만나는 분들을 우리가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제 교육하는 데 있어서 AI 시대에 준비된 일꾼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사역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요. 수업 진행 방식은 제가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강의가 이제 어느 정도 될지는 지금 해봐야겠는데, 한 30분, 40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정도 이내로 강의는 이제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토론은 이제 실시간 토론이 가능하면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요, 이제 카톡방에서 우리 다 있으니까요. 카톡방에서 이제 배운 내용들, 지난 것도 좋고, 이제 앞으로 뭐 배울 거는 이제 그 시간이 돼야 알겠지만, 지난 것들, 그리고 지금 배운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는, 프리젠테이션 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AI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나갈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형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퀴즈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퀴즈 어려운 거 안 내고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나갈 거니까요. 그 수업 시간에 잘만 들으시면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낼 거니까요.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제 녹화된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리뷰를 하시고 보시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낼 겁니다. 어렵지 않고 재밌는 문제들을 낼 거니까요. 잘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물도 나갈 겁니다. 과제물은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에 맞는 것으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제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냅니다. 이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물론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하시면은 누구나 되는 그런 수준의 것을 저희가 과제로 낼 거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업 참여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이곳에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다 수업료 내고 배우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점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제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에서만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학계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 또 공부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업 참여입니다. 온라인을 했든 뭐 하든. 그리고 수업 참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제 온라인 들어와서 저희가 저희가 영상을 드리는 이제 강의를 여러분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 참여하는 것이 저희한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수업 참여입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 의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퓰리 또는 카톡방을 통해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AI 도구를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써보셔야 어떤 질문도 생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라고 하죠? 뇌피셜이라고도 하죠. 각자의 생각대로 이건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이거는 아니고, 일단 써보시고 이제 뭐가
궁금하다, 뭐가 재밌더라, 그다음에 뭐는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던가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풀어드릴 수 있는 거는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될 거니 그렇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수업 참여를 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AI는 이제 이론적인 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하는 게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는 거니까요. 실습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하면 할수록 AI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니까요. 이번 학기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가 기준은요, 여러분의 출석이 25%, 그리고 프레젠테이션하고 퀴즈가 25%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터과 파이널이 이제 30%, 텀페이퍼가 20%인데, 평가 기준은 이제 출석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25%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들어오시는 것이 좋은데, 제가 그런 아니더라도 그 주간에 무조건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기 4분의 1이죠. 학생이니까 무조건 이제 그 수업은 들어오셔야 되는 거는 기본입니다.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오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지만 그 주간에 무조건 들어오셔서 수업 참여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25%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퀴즈 25%고요. 테스트, 미턴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30%입니다. 그리고 텀페이퍼가 있습니다. 그것도 20%인데요. 이건 나중에 또 어떻게 할지 제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제 퀴즈와 더불어서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제 부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하는데, AI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무슨 AI 가지고 무슨 개발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무슨 AI 개발자를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를 내드릴 겁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중간고사에 이제 과제 이제 시험 보는 거 대체물이죠. 중간고사로 이제 과제물 내드릴 거고요. 이제 기말고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중간고사는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사역하는 교회 아니면은 기관, 선교회도 좋고 교회도 좋습니다. 올해의 표를 디자인해 오는 겁니다. AI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서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활용 도구는 AI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뭐 저기 챗GPT를 써도 되고 그록을 써도 되고 제미나이도 하고 클로드를 써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미드저니 써도 되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표에 대해서 그 배너 사이즈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표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사역을 하는 교회에는 올해 어떤 표를 하면 좋을까? 가상의 교회의 표를 만드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창립기념 예배 때 주제 있잖아요. 그 주제를 이제 디자인해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 디자인하면은 이제 그 배너를 벽에 붙이잖아요. 그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랑요. 또 수노라는 AI가 있어요. 수노라는 AI는 뭐냐면 음악을 만들어주는 AI입니다. 그래서 수노를 이용해서 총 3개의 곡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 교회에 이제 새 신자들 오면은 환영하잖아요. 그 환영곡을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서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저기 광고 시간에 이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서 이제 축복성을 이제 서로 나누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걸 하고 이런 그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곡을 여러분께서 작사 작곡을 하는 겁니다. 작사 작곡 여러분께서 무슨 음악 무슨 작사 작곡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AI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 수노 가지고 24곡의 곡을 이제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만드는데 한 15초 걸리더라고요. 두 곡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곡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전교인 수련회라든가 전교인 야외 예배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맹송에서 가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주제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현장이라든가 야외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온 교인이 떼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저희 여러분께서 만드는 겁니다. 시간은 1분 이내면 좋고요. 1분에 3분 이내의 곡을 만드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왜 하냐면요. 우리가 AI를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나가는 그런 거를 하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좀 듣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막상 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면서 정말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와, 이런 거가 있었나 하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미 이제 그 제가 얘기한 것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굉장히 이제 뭐 신세계를 발견했다 여기까지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과제물을 내드리는 겁니다. 기말고사의 과제물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이 과정에 이제 석사 과정과 이제 학부 과정 같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과제물을 내드리는 건데요. 중간고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같은 주제를 내드렸지만 기말고사는 이제 비슷하지만 좀 다른 그 과제물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석사 과정의 경우는 이제 뭐냐면요. 석사도 마찬가지고 교육 커리큘럼을 이제 만드는 거를 저희가 내드릴 거예요. 예. 석사는 이제 10년 후 아니면은 이제 짧게는 5년 이내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사역할 이제 단독 목회를 하든 아니면 어떤 기관 목회를 하든 여러분께서 리더가 돼서 사역하는 그곳에서의 이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시면 되고요. AI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만드시는 겁니다. 챗GPT도 좋고 이제 클로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무거나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한 달 정도 4주 정도의 커리큘럼 만드는 좋겠죠. 뭐 구용 예외든 뭐든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사 과정 계신 분들은요, 본인이 현재 계신 그곳에서의 어떤 교육 커리큘럼 무조건 그것도 한 달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한 4주 정도의 커리큘럼을요,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AI 이제 써서요. 석사 과정은 내로용지 15장 표지 빼고요. 그리고 학사 과정은 내로용지 10장입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 1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 워드로 주실 분은 이제 1.5
이제 이게 자간이라고 그러나요? 자간이 그게 1.5고요. 그리고 아래 한글 쓰시는 분은 160입니다. 퍼센트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바탕체 그 실라우스에는 이제 뭐 신명조 이렇게 써 있는데 신명조체가 의외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신명조보다는 이제 바탕체로 이제 해서 저희한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그냥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어떤 교육 클럽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 때 AI한테 어떻게 물어봐서 어떻게 AI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설명을 다루셔야 됩니다. 설명을 다루는데 그냥 막 다루면 안 되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론 10년 후에 내 교회에서의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줘 하고 나오면 나오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부족한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말고 내가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면은 AI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께서 그렇다면 거기서 또 어떤 것을 AI가 대답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취합해 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AI가 알아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 과정을 한 네다섯 번 정도 거쳐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저희한테 이제 그, 페이퍼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 표절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표절을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이거는 다 이제 하지만 남의 거 보면 안 되고요.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하는 건 좋지만 다른 분들 거 그냥 가져다가 써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한 달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면 됩니다. 중간고사 그 텀페이퍼죠. 뭡니까 저기 포스터를 배너랑 노래 만드는 거 그거는 11월 3일까지 저한테 이제 포퓰러라든가 거기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이제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기말고사는 12월 1일 기말고사더라고요. 기말고사인데 한 주간 더 드릴게요. 12월 8일까지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계신 그곳의 시간에서 12월 8일이 아니라 미국 시간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의 12월 8일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은 12월 9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은요 밤 10시 50분까지입니다. 물론 늦어도 되고 그날 한 12월 8일까지 주시면 됩니다. 보셔야 될 교재를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기독교 관련 책이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AI 가지고 요즘 나오는 책들은 저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좀 저도 안 보는 책을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고 그걸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더니 제가 본 책들이 어떤 도움은 될 것 같다,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독서죠. 이제 무조건 보셔야 될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 처음 만나는 인공지능. 이거는 쉽게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뭐 인공지능의 개요와 발달사, 뭐 인공지능 기술의 최근 응용 동향,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쉽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보시는데 그리고 리딩 어사이먼트에 있는 책들은 여러분께서 꼭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전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안에서 일단 기독교 교육에 해당될 취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사이먼에 있는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 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다 보셔도 됩니다. 다 보셔도 되는 거는 여러분 선택이고요. 하지만 어사이먼에서 이제 정해놓은 그 단어는 여러분께서 다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어사이먼에 나온 거를 특별히 어떤 평가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봐야, 이 책들을 봐야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물론 이제 유튜브라던가 어떤 구글링 해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이해도 높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이 책들을 보면은 좀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책은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해볼 만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니까요. 이 책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팬데믹 거치면서 한인교회에서 이제 예배 문화는 온라인 예배가 이제 쏙 들어왔죠. 미국 교회는 예전부터 온라인 예배가 있어 왔고요. 하지만 한국 교회도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이 책을 보면서 앞으로의 이제 여러분께서 사역해야 되는, 사역하게 되는 그런 곳에서의 어떤 예배 문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거는 이제 어사이먼의 리콰이먼트 된 아닌데 이제 참고로 보실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상원 총장님, 이제 위성대학교 계신 이상원 총장님의 이 온라인 사역혁명, 이 책을 보시고, 이 책은 진짜 요즘 미국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한 책이니까요. 이 책을 보면서도 이제 온라인 예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한인교회에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인교회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랑 진짜 미국 교회에서 하는 온라인 예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 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니까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성배 목사님께서 쓰신, 이제 이거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이 책도 참고로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실 책들은요. 이건 리딩 어사이먼에 들어간 책인데, 이미 시작된 미래 사회 그리고 교회. 이 책은 제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직접적으로 인공지능 이야기는 안 났지만 이 책 내용 속에 인공지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자율주행차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이런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택시, 이런 자동차, 이 얘기들을 썼으니까요. 그 다음에 각 챕터별로 이제 교회 얘기 아니면은 크리스찬들의 얘기를 이제 소설식으로, 시나리오 형식으로 썼으니까요. 이 책 보시면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 살게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정리가 되는 책이니까요. 이 책도 이제 사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테크 트렌드, 이 책 같은 경우도 이제 25년 요즘, 아마 이 책하고 좀 비슷한 책인데요. 제가 쓴 책은 이제 크리스천 베이스에서 쓴 책이고요. 이거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이 책을 보시면 이런 트렌드로 이제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특별히 석사 과정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드린 책이 있어요. 읽어보라고. 좀 두껍습니다. AI 2041, 이거는 이제 2041년경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한 책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최재봉 교수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부총장님께서 쓰신 이 책도 이제 같은 이제 맥락에서 쓴 책인데, 아마 이 두 책을 보시면은 그래도 인공지능 세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고 내 닥치게 되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 속에서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요. 이 책은 교과서로 저희가 이제 쓰지만 이 책은 이제 읽고 이 책을 가지고 뭘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 책들은 여러분께서 구입해서 이제 보시면은 참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책들이에요. 이거는 참고 도서인데 김상균 교수님이 쓰시는 AI 인공지능의 시대라든가 인간을 진화시키는 AI 이 책들도 사서 보시면은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테크놀로지 쪽에서 어떻게 돌아가려는 거를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알파 세대라든가 Z 세대라든가 이런 세대들 얘기 아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연도로 하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고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하나님께서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국 전쟁이라든가 2차 대전을 겪은 분들은 이제 베이비 부모라고 하고 그 이후 세대들 쭉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는데 세대 간에 특별히 여러분께서 사역하는 그 시대는요, 지금의 시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AI 때문에 그런 것, AI 때문에라기보다도 어떤 사람이 달라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많이 놀랄 일도 있을 텐데, 지금 보여주는 이 책들은 지금 잘 파악온다. 이 책은 뭐냐면 이제 황재영이란 분이 쓰신 책인데, 뭐 이 책 다 무슨 크리스천 베이스에서 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제 잘파 세대라고, 잘파가 뭐냐면 MG라 불렀잖아요. MG의 G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알파 세대하고를 묶어놨어요. 이유는 M 세대하고 G 세대하고 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M 세대 초반하고 G 세대하고. 그래서 이게 어울리지 않은데 알파하고 오히려 G 세대하고가 더 맞는다. 왜냐면 M은 디지털 유목민 M 세대는 디지털 유목민부터 디지털 원주민까지 있어요. 디지털 유목민은 저희 같은 세대입니다. 이제 살다가 아날로그 이런 거 살다가 디지털 세상을 만난 거예요. 컴퓨터 3차 산업혁명부터 해가지고 3차 산업혁명이 이제 그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 세대로 들어온,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건 세대인데, 그 세대하고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죠. 원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대가 M하고 Z하고가 맞지를 좀 충돌이 돼요. 네. 하지만 알파 세대는 요 세대하고 같은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잘파가 온다. 그리고 2000년대 생이 온다. 그리고 G세대 트렌드. 그리고 이 책 밀레니엄 G세대 MG 트렌드 2021. 그리고 G세대 2025년 올해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굳이 꼭 봐야 될 책은 아니지만 한 권 정도는 이제 보셔도 될 만한, 왜냐면 이 책을 보시면은 요즘 세대가 이렇구나 하는 거를 어떤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사과정 분들한테 이제 참고 도서로 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 요즘 많이 나오죠. 일론 머스크의 이제 옵티머스라든가 현대의 아틀라스 이런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도 있고 요즘 휴머노이드가 이제 다음에 많이 휴머노이드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온다고도 하는데, 교회에서도 휴머노이드가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 안에 다 인공지능이 다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요.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문적인 AI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그래도 이제 팬데믹 때 이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쪽에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도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쌓여 있는 어떤 지식을 저희가 이제 정리도 하는 것도 좋고 그런 가운데서 이 수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이 짧게 나눈다면은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팬데믹 때 집에서 다들 쉬었잖아요. 쉬고 계셨잖아요. 특수할 경우 빼고는 다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쩌다가 접하게 된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미래에 뭐가 이제 다가올 것이고 뭐가 일어날 것이냐가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면서 이 책은 거의 해마다 나오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나왔는데 그 책은 아직 못 봤어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버전의 책들이 해마다 나오게 됩니다. AI 세계 미래 보고서라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하죠. 이런 책도 나오고 이거 보면서 흥미를 갖게 돼서 섰으니까 이 책 공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책도 제가 보게 되고 물론 다 이해를 못합니다. 어려워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책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면은 이미 그 책은 올드한 버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감은 어떻게 될지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다 해서 하면은 이제 사서 보셔도 되고요. 이 모든 책들이요. 여기서 미국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입할 수 있냐면 서점 가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 권 있을까? 없을 텐. 그래서 알라딘 US 알라딘인가? 이 알라딘에 들어가셔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alladin.co.kr로 들어가셔서 한국 사이트로 들어갈 건데 거기에 그 화면 옆 오른쪽에 보면은 알라딘 USA라고 돼 있어요. 그걸로 클릭해서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해서 하면은 지금 제가 소개드린 모든 책들을 구입 가능합니다. 이 책은 절판이 됐어요. 이미 5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책은 이제 그 이북이죠. 전자책으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책들이 다 전자책으로 제 책은 전자책이 안 나왔어요. 출판사가 좀 영세한 데에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책들은 직접 사와서 오더하면 한 열흘 걸릴 거예요. 2주 안 걸리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받아 보실 수 있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전자책으로 해서 이제 모바일로도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책들은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께서 사역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식으로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재밌게 배워 나간다면은 AI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창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께 만드신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AI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악하다, 디스토피아로 갈 거다, 악하다. 왜냐면 영화 속에서 AI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많이 나와요. 터미네이터가 그랬고, 그 매트릭스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런 거 보다 보니까요, AI는 굉장히 안 좋고 무시무시한 거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기 전에 저는 예수님 오실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무시무시한 세대는 안 오지 않을까. AI 때문에 무시무시한 세대가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시대는 뭐냐면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우선 터미네이터의 스칼렛이 현실화가 되는 거는 아마 우리 여러분의 자녀 세대까지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많은 미래학자가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AI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GPU입니다. GPU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젠슨 황이라는 이제 엔비디아 아시죠? 엔비디아가 GPU 만드는 회사거든요. 뭐 다른 것도 하지만 그래서 GPU가 많이 쓰여지는데 그 많은 GPU가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인간을 지배하는 AI가 만들어질 정도의 GPU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AI 하거든요. 메타라든가. 근데 그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대가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현재 나오는 AI로는 그게 안 되는 건 AI는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악한 세상 온다는 거는 영화를 많이 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텐데 많이 이제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라고.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그냥 잘한다기보다는 이 AI를 가지고 사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그것만 얻어가셔도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거 가지고 어떤 사역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겠구나 그것만 얻어가셔도 이번 학기 굉장히 성공하셨다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학점을 그렇게 막 짜게 막 박하게 안 줘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학점 넉넉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학기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학기 잘 지내도록 합시다. 궁금한 거는 저기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카톡방 들어가지도 않은 카톡방이 있는 거 확인했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카톡방에 여러분 메시지 남기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누군지 이제 본인 소개하는 것도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배우시는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 거는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어떤 사생활이 어쩌다 이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했었고 어떤 학교는 어떻게 다니게 됐고 뭐 이 과정은 어떻게 돌아오게 됐고 이런 것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언젠가 이제 밖에서 이제 만날 때도 우리가 만났는데 이제 멀뚱멀뚱 이제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신지 이제 카톡방에 이제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 카톡방에는 저는 아까 얘기자 박준호라고도 하고요. 박준호 박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이름은 제레미 팍입니다. 아마 카톡방에는 제레미 팍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개인 카톡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답은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답을 이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반갑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첫 번째 강의 들어갈 텐데 그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